제가 오늘 오전에 외부 기관에 간담회도 있었고, 그리고 간담회 간단히 끝나고 점심을 이제 다 같이 선생님들 간만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외부 기관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상담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장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도 잘해야 되고, 이런 치료 활동도 잘해야 되고, 또 저희 센터에 오시는 선생님들, 강사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사실 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부 기관에 가면은 저도 또 마찬가지로 강사예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그분들을 통해서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기관에 오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관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또 이러한 이 학교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요즘에 교육청에서는 또 이러한 일들을 좀 하는데 뭐가 변경이 됐더라, 또 이런 루트로 들어가면 좀 쉽더라, 또 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억지스럽고 또 안 좋더라, 근무 환경이 안 좋고 상담 환경도 별로고, 다음에는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게 좋겠다라는 등의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서로의 의견들을 충분히 교환하면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리고 현장에서 애로사항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그런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가끔 그럼 어떻게 알았어? 그럼 어떻게 알았어?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정보를 얻는 여러 루트 중에 하나로 저는 이 끈을 놓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기관에 가서 활동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석사 임상하면서부터, 실습하면서부터 제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사실 상담 분야에서 석사 졸업이라 그러면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은 아니거든요. 길에 가다가 툭툭 치고 널린 게 사실은 석사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상담이라는 이 직업은 의사들도 어떤 수련 과정이 있는 것처럼 상담사들도 임상 실습 수련 과정이 있어요. 임상 수련 과정이. 그래야지만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내가 경험도 없이 탁 맞닥뜨렸을 때 내가 휘둘릴 수가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내담자들의 문제에. 그러면 제대로 된 상담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담사들도 수년간의 실습과 수련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습을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일일이 막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여기 학교에서 이런 과정 중에 있는데 무료로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실습을 했어요. 제가 직접 기관에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수련 과정 중에 유일하게 제가 상담료를 받았던 기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관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10년이 넘었죠. 지금까지도 제가 쭉 이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 중에 한 기관인데, 왜 제가 이 기관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상담센터에서도 다양한 내담자분을 만날 수 있지만 그 한계점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지역적인 한계점들도 있고. 그런데 이 기관에 가면 다양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됩니다. 요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가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상담의 트렌드는 이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또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걸 요구하더라, 이런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제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상담사이기도 하지만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으로 가는 선생님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또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니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알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야지 저희 센터에 오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모르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이 기관을 제가 이제까지도 같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더군다나 또 이제 같이 많은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을 만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사실 이 분야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바닥이 좁아요. 그래서 석사 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 박사 때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보면은 다 공유가 돼요. 한 달이 걸러서 다 이분도 이분 아세요? 그랬구나. 이분 아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바닥이 좁아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내 행동 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좀 잘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게 하는 집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선생님이시고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또 그 이면에는 비하인드가 또 많이 있었네요. 제가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같은 동기로서 사실은 그분들께 제가 대신 사과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이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해서 또 갈고 닦아서 우리 대에서는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들을 마련해 주는 게 또 먼저 시작한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저는 다 듣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을까, 상담할 수 있을까를 저희 선생님들하고도 함께 또 고민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저도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